네,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새 진행을 맡은 조재기 편집국장입니다. 최광기 진행자에 의해서 제가 임시로 좀 맡게 됐는데요. 마침 차영석 팀장이 또 안식월로 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제가 조금만 임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 좀 소개해야겠는데요. 경제, 국제만 있는 게 아니라 IT까지 늘 강조하시는 우리 이종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종태입니다. 네. 그리고 기사 쓸 때마다 아이씨 왜 이래 뭐 이런 구강 할리우드 액션을 늘 자주 선보이는 우리 전혜원 기자 함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예. 술 마실 땐 크게 하시잖아요. 맥주 마시잖아요. 예. 그 두 분을 모신 이유는요, 이 경제 왜 그래 시간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이번 호에 두 분께서 콜라보를 하셔서 연금과 관련된 이제 특집 기사를 쓰셨습니다. 원래 이제 커버로 좀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기사에 조금 밀리기도 했지만, 중요성은 결코 밀리지 않는, 일단은 대충 패키지가 어떻게 됐는지 이종태 기자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기사 꼭지가 좀 되는데. 예.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연금 개혁 관련해서 기사 하나 나갔고요. 그리고 전혜원 기자가 쓴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역할, 이것도 한 꼭지고, 다른 한 꼭지는 정성국 중앙성가대 교수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꼭지명은 불평등 사회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요 648호에 저희가 약간 특집 기사로 좀 다루는데요. 연금 문제 하면 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인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이게 기사를 읽게 되면 잘 또 쉽게 좀 손이 안 가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한데, 마침 이 두 분이 아주 읽기 쉽게 썼습니다. 특히나 이종태 팀장 늘 강조하시는 게 이제 이 경제 기사와 관련돼서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기사를 쓰도록 늘 노력하시는데요. 먼저 그 기사에도 좀 썼지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이 이 사회적 형평성에 역진적이라는 좀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이종태 기자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40% 정도를, 그쵸. 아니지, 소득의 9%를 내고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이 양반의 평균 소득, 일생 동안, 일생 동안의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 보험료로, 연금 급여로 받거든요. 받는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연금 급여를 받느냐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현재는 40%죠. 근데 이거를 45에서 50% 올리자. 일각에서 이제 그런 좀 진보적인 단체나 이런 데도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로 진보적인 단체에서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평등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적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럭저럭 살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개혁이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을 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0%를 받는 걸 45%, 50%로 받자 하면 약간, 이게 좀 많이 받으니까 약간 좀 진보적인 아젠다인 것 같기도 하고, 노동자에게 도움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조목조목 이 기사에 조금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조금 이른바 이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인상하면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이런 당초의 취지과 과연 부합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좀 조목조목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분들, 말하자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국민연금 평균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다. 아마 그 주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용돈밖에 안 된다. 저는 물론 들어간 돈 따지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큰 돈인데. 네, 그렇죠. 그래 사실은 1988년에 예. 국민연금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20살인 사람이 그때부터 돈을 냈더라도 예. 이제 30년 조금 더 낸 셈이 32년 그렇죠. 예. 좀 낸 셈이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연금급여를 받는 어르신들 중 상당 부분은 예. 국민연금을 내신 기간이 그렇게 짧아요. 예. 뭐 그때 예를 들어서 뭐 40살이면은 뭐 20년 20년 낸 정도. 거고, 예, 그렇죠. 50살이면은 예. 뭐 겨우 한 12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급여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와 함께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의 70% 이하 소득 예. 기준 예. 상위 70% 이하가 받고 있는데 예. 현재 한 30만 원, 한 25만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있고 거죠. 계속 늘려 나가요. 예. 30만 원을 받는 분이 4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 70만 원이잖아요. 예. 연금으로. 예. 사실 용돈 연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원래 두 개가 서로 예.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아웃풋, 받는 돈만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낸 돈 따져 보면은 이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닌다는 거고, 지금 이 연금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세대 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좀 한번 좀 따져보기로 하고, 이 일부 이제 진보적인 이쪽 그룹이나 아젠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약간 어필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제일 큰 문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예. 세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 모든 받는 사람들한테 비슷한 금액이 주어집니다. 예, 공평하게 주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약간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정한 금액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10년이에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해야지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 취업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딱 맞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정하게 고용돼 있거나 혹은 보험료가 아주 작은 사람, 소득이 작았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가입해서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실은 혜택이에요. 특권이고 혜택이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많은 사람도 못 느끼지만.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소득자가 약간 비설적인 가정이지만은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은퇴를 해서 이 20년 동안 연금급여를 받다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100만 원이면은 한 달 9만 원이잖아요. 한 달 9만 원이고 40년 동안 내면은 모두 4,32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뒤에는 이 평균 소득 100만 원이잖아요. 이 40%를 받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을 매달 받는 거죠. 그러면은 매달 40만 원씩 20년 받으면은 9,6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벌써 이 사이에. 그래 4,320만 원 내고 9,6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2배 넘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수익비라는 거는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급여인데요. 이게 민간연금의 경우에는 한 배를 조금 넘습니다. 안 그러면 민간보험들 망하죠. 운영을 안 하겠죠, 당연히. 국민연금이 가능한 겁니다. 한 배 조금 넘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2배 이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저금통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저금통인데 이 저금통에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저금통에 집어넣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소득 대체율,
예. 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수익비가 2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넣는 돈보다 빼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저금통이 언젠가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럴 수밖에 상수입니다. 예. 바닥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적립금 고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또 연금공단 욕도 많이 하죠. 예. 근데 이거는 연금공단이 특별히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예. 저는 물론 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예. 잘못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단적으로 국민연금 자체가 우리 가입자들한테 예.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 즉 보험료보다 연금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닥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도 좀 나오는데 방금 이제 이종태 기자가 설명하듯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전체 국민들은 아니에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들이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약간 좀 불분명한 분들, 이제 내부자, 외부자 개념을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하셨던데, 특히 이제 미가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외부자가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공단, 산하연구소죠. 예.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2017년 현재 예. 18세에서 59세 인구가 전부 다 3,263만 명입니다. 18세부터 59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죠. 예. 여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1,442만 명이에요. 꽤 많아요. 지금 한 44.2% 정도, 뭐, 퍼센트로 따지면 그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 군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인구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뭐, 안 그래도 안정적 일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2018년 현재를 보면은 이 정규직 중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무려 93.7%입니다. 예. 그런데 비정규직은 63.1%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전혜원 기자가 많이 취재를 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고노동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인지 아니면 노동자인지 또 신분이 불분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도 이미 굉장히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관련 법률에서는 자영업자로 규정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료 중 절반만 자신이 내요.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는 거죠. 사실 직장 가입자들 수입비는 4배예요. 그러네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큰 회사가 또 내주니까. 그런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분들은 자영업자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거죠. 100%인 거죠. 근데 이분들 중 대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소득이 높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자영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되는데 이분들도 현재 한 절반 정도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급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들은 좀 소득이 높은 편이고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 기사에 나온 개념으로 따지면 내부자들. 그렇죠. 해당되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 60% 정도는 국민연금에 공적인 가입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60%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예. 분들이 소득이 낮거나 아주 예. 낮거나 예. 심지어는 국가가 보조해줘서 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겨우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떨어질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린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지 않다라는 지금 약간 강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우리 플랫폼 노동 관련돼서 기사를 많이 쓰셨던 우리 전혜원 기자. 그럼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도 당연히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자영업자로 분리돼서 본인들이 뭐 100%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네, 회사가 반 내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특수고용자들도 뭐 사업장 가입자로 좀 해준다,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 당장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그러니까 회사가 선의를 가지고 뭐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이분들도 우리 기사 규정에 따르면 외부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대표적인 외부자죠. 예. 관련해서 또 기사를 쓰시겠네요. 이번 기회에 또. 예. 네.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하고도 또 연동되는데, 늘 이제 이런 이제 강론적인 걸 따지지 않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자 또는 50으로 올리자라고 할 때마다 이제 또 관련된 논쟁인데, 이른바 70년 기사에도 좀 쓰시고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건 저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을 항상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이제 마땅하는 이 저금통인데, 이걸 과연 그러면 세대 간에 어떻게 좀 갈등과 이런 거 없이 이걸 이제 고령화사에 맞춰서 또 설계하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 또 논쟁에 드러나는 전선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통에 쌓여 있는 돈입니다. 예. 쌓여 있는 돈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 연령대 가입자들이 계속 넣고 있는 거고 또 빼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계속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맞아요. 예. 상태에 있는데, 이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연금급여를 줄 때, 예. 지금은 이 적립금에서 뺏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적립금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거를 예. 언제나 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일단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 예. 지금부터 발전위라고 할게요. 예. 발전위를 구성해서 예. 이 돈이 언제까지 가는가를 일단 추정을 해보고, 또 추정에 맞춰서 이거를 예컨대 그 시점부터 적어도 70년 동안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그쵸. 예. 근데 왜 70년인가 하면은 이 재정 추계를 할 때 막 들어온 가입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입자한테 당신이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넣고 한 40년, 45년 넣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은퇴해서 한 25년 정도 받을 때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지난 2018년에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시점에서 앞으로 70년 동안 예. 이 적립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예. 추정을 했는데, 추정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도 한 40한 몇 년까지 계속적으로 적립금이 늘어가요. 예. 늘어가는데 이제 그 후에 적어지다가 2057년, 지금부터 37년 후죠. 예.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57년이면은 지금 현재 20대 중반 이상의 가입자들이 그 시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됩니다. 받는 분들이 되고, 이분들은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적립금이 떨어지고 나면은 적립금 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57년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 은퇴자들의 임금급여를 전부 다 자기들 소득 보험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 시기 보험료 납부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 그때 소득의 25%를 내야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9%를 내면서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그런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25%를 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좀 이게 벌어졌는데, 제도발전위에서 한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보험료 올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여론의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요. 한 측에서는 이 보험료를 일단 소득 대체로 올리고 그 소득 대체를 올린 만큼 이제 보험료도 좀 올리자. 그런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2057년으로 예정된 적립금 고갈의 시기가 뒤로 별로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는 거다.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좀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이면은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앞으로 한국이 10대 강국이 될 거야. 뭐 경제에서나 군사에서나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라고 한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올리자고 한 분들도 재정안정파라고 제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현재 취지는 이제 재정 추계하는 70년 후까지 우리가 이걸 유지하자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에 싸운 거죠. 싸웠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중반 이하의 세대들, 여기에는 현재 젊은이들도 있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애들도 있는 거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너무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지금 미래 세대들이 지금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전문가들이 이들을 대변하는가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너무 뭐랄까 현세대 가입자들, 현세대 가입자라면 사실 핵심 가입자들입니다. 이 현세대 가입자들의 이익만 지금 대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심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간에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논의 틀이 계속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종태 기자가 이제 기사에도 썼듯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먼저 안을 2018년에 이제 2가지 안을 좀 정리를 했고, 그거를 이제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이라고 해서 이제 한 4가지로 그때 한번 또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약간 국회로 바로 넘기면 조금 더 이게 워낙 증세하고 비슷해서 약간 이게 좀 반발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다시 경사노위로 넘겨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제 연금개혁안을 지금 가나 다안 세 안으로 지금 일정 정도 3가지 안으로 정리했는데요. 이후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넘겨서 국회에서 이제 좀 다시 또 안을 또 가져오는 건가요? 네, 이후 프로세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사노위라는 게 이른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뭐 기업청,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는 정부 대표, 또 뭐 자영업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산하의 연금특위라는 걸 만들었죠. 국회에서 논의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사실 이게 누구도 논의하고 쉽지 않아요. 문제가. 맞습니다. 말하면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박살나니까. 그래서 넘겼는데 이 경사노위의 연금특위에서도 안에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쵸. 하나는 보험료를 10%를 올리고 12%. 그리고 45%. 소득 대체율은 45%, 12%, 45% 안.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제일 유력하고 제일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올리면 당연히 보험료도 올리자. 이 안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보험료를 올리는 정도가
소득세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보완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9%, 40% 예. 안에서 12%, 45% 안. 예, 그러니까 예. 뭐 그 다음은 그 현행 유지. 경총하고 대한상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게 9%, 40%한 그대로 유지하는 거.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자영업을 대표하는 예, 분들, 예. 소상공인 예, 예, 예. 대표가 제안하는 게 보험료율은 1% 올리고 10%, 10%안. 예, 예. 예. 소득대체는 유지하자. 40%. 예, 사실 유일하게 사실은 예. 재정을 생각한 방안입니다. 예, 예, 예. 방안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국회로 넘어가서 논의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이제 선거가 좀 앞두고 있어서 정부도 예. 그렇고 예. 이거를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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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 그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안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현재 논의하고 하지 않고 총선 이후에야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총선 전에 조금 있으면 또 대선 시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논의가 안 되면은 대선 넘길 거야. 다음 대선까지. 예, 예. 결국에는 21대 국회에서 경산호의 연금특위에서 합의됐던 세 가지 안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이종택 기자께서 얘기해 드렸듯이 12%, 45% 안이 좀 유력한데 조금 올리고 그러면 이제 약간 대체하는 걸로 해서 요게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으면 아무튼 정치 스케줄상 사실상 다음 대선으로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저희 또 이 불평등 사회 해결책은 무엇? 요 패키지에서 좀 꼼꼼하게 늘 강조하지만 이종택 기자께서는 경제 기사를 아주 읽기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기사 넘기고 나서 우리 편집 쪽 가서 항상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어렵지 않았나요? 읽을만한 거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예, 이번에도 좀 잘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주머니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쓰셨습니다. 표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노력은 한다고 표현했으니까 예, 좀 약간 디스하는 거지. 예, 디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쉽게 또 써주셨으면 알겠습니다.